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익이 조금 났고요. 예. 그 다음에 6.99? 예수금 대비 6.99면 뭐 나쁘지 않죠. 예, 어저께 거의 본전이었는데 플러스긴 플러스였는데 그 이후에 거래를 몇 번 더 했어요 제가. 예. 몇 번 더 해가지고 뭐 3% 정도 좀 넘게 나쁘지 않죠. 예, 예수금 대비 3%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장중 매매를 하거나 뭔가 전업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복리 효과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 좀 느릿느릿 느긋느긋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투자자들은 예수금 대비 3%만 계속 찍어도 복리 효과는 사실 나긴 하죠.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거의 예를 들면 몇 개월 만에 막 자기 원금의 뭐 10배, 20배 이렇게 하려면은 거의 10% 이상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좀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통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성공한 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 그 되게 보편적인 원칙을 지킨대요. 예. 그들한테 뭔가 특별한 어떤 타점이라든가 어떤 뭐 기술적인 것들, 그들만의 뭔가 풀지 않는 노하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되게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실패한 투자자들과의 어떤 차별화가 딱 나타난대요. 그런 원칙들, 예.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거나 어떤 기법이나 자기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저도 제가 막 잘하진 않는데, 제가 5월 달부터 이 유튜브 복귀 영상을 찍으면서 딱 한 번 수익이 났던 적이 있고, 그리고 손실로 마감은 했지만, 예를 들면 월 초에서 월 말 정도까지 했는데 예수금의 100%를 넘게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2, 3일 날 이 100%의 원금을 다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렇게 100%씩 벌었을 때 과연 그때는 내가 어땠었나? 그때도 제가 월말 결산할 때 월말 결산 영상 하나씩 올리거든요. 월말 되면. 그때 딱 하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오전 10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 그걸 되게 잘 지켰었을 때는 예수금의 100%가 지키더라는 거지. 최종적으로 월말에 마지막 주나 그 2, 3일 날에 이 원금을 한 번에 날리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손절을 못한 거죠, 사실. 끝까지 버틴 거죠. 예수금의 100%를 벌었던 게 아쉬운 거야. 그거는 원칙을 못 지켰다기보다, 그리고 시간을 잘 안 지켰다기보다, 어떤 그 마이너스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버티다가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금의 100%를 거의 2, 3일 만에 한 방에 날린 거는, 예, 어떤 그 내동이 한 2, 3일간 이어진 거겠죠? 근데 그때 예수금 100%까지 벌었을 때의 그 심리가 아니라 원칙, 그 당시는 그걸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되도록이면 오전 10시에 끝을 내려고 했어요. 물론 10시 약간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예. 저한테
좀 느낌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수익이 월말 수익이 플러스가 난 적은 있었지만 그거 역시 뭔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꼬꾸라져 가지고 아주 미묘하게 플러스. 제 월말 결산 그 재산 목록에 보면은 플러스가 600 얼마 난 게 있어요. 아마 저 600 얼마인가 하여튼 몇백원 난 게 있어. 그것도 역시 잘 이어가다가 한 방에 꼬꾸로 치고 조금 아슬아슬하게 플러스로 마감하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매매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성공한 투자자들은, 물론 그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런 매매 시간을 지켰다 이러는 게 아니라, 외국 책이라서, 오전 9시에서 이런 내용은 없고,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근데 그들은 그런 원칙을 꾸준히 언제 어디서나 지켰다는 거지. 어떤 특정 외국 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표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대한민국은 약간 시장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지. 원칙을 잘 지킨다는 거죠. 원칙을. 예를 들면 나는 종배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장중 매매를 하지 않겠어. 또는 나는 절대 눌림을 받지 않는다. 보통 눌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장담을 못 한다는 거지. 리스크 안고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돌파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바로 끊기만 한다면, 만약에 돌파를 해서 내 진입을 했어. 근데 만약에 떨어져. 그럼 바로 끊어야죠. 내가 이게 바로 끊는 요것만 할 줄 안다면 돌파는 매력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돌파, 사실 다 하거든요. 시가 베팅,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저는 저는 그냥 돈 들어오는 데 들어가요. 그냥. 단순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돌파면 돌파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자기가 그런 원칙을 지켰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돌파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눌림을 아쉬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눌림하는 사람은 절대로 돌파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매매 관점에서 굳이 그런 원칙들을 예를 들자면이에요. 저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예를 들면 종배 같은 거겠죠. 나는 무조건 종배를 하는데 3시 20분에서 3시 30분에 동시호가에 걸어두기만 할 거야. 그리고 무조건 내일 아침에 판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은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그런 원칙들이 성공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한테 나타나는 특징들이래요. 특징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제가 테스트가 아니라 경험해 본 바로서는 저의 성향, 그러니까 저의 데이터인 거죠. 저의 데이터상 오전 10시만 지키면은 수익이 나더라. 수익이 나는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문득 그게 생각이 났어. 예, 오늘도 그걸 되게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 오락가락 하거든요, 저도. 예. 왜냐면 종목이 눈에 보이잖아, 사실. 종목이 눈에 보이니까 안 들어가기 애매해. 그리고 오전 10시 그 1시간은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한 12시까지는 봐야 되거든. 뻥뻥 올라가거든, 뻥뻥. 과연 저도 이걸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손실. 제일 어려운 거, 이거 진짜 아마 어려울걸요?
내가 오전 10시에 끝내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침에 딱 거래를 했어. NXT에서 거래를 하던 장중 9시에 땡에서 거래를 하던 첫 번째 종목에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 내동이 터지는 거야. 근데 10시가 넘었어. 근데 손실이야. 계속 붙잡고 있어. 왜냐면 붙잡고 있다 보면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 플러스가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어저께 300원 정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몇백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10시 정도에. 근데 뒤에 좀 더 해가지고 수익이 난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경험이 나중에 마이너스를 얻어 터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더라. 저도 이게 100%가 안 되는데 오늘 좀 유독 그런 생각이 드네. 이 얘기가 또 길었네요. 일단 볼게요. 최대한 종목을 안 하려고 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제가 어저께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기 좀 많이 아쉽더라. 제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어저께 여기서 조금 더 했다가 요거 좀 했거든요. 살짝 깨작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조금 더 났거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했을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차트가 기가 막힌 거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종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거 갈 거다. 아침에 튀더라고. 근데 안 가. 그래서 올라올 때 팔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갔다. 결국은 갔고 심지어 이 고가를 뚫었다. 미래에셋 벤처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일봉상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죠. 일봉상은 흠잡을 데 없어. 그래서 종가 베팅을 했던 거고, 오늘 움직이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되면은 잘 모르겠네. 이것도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고가를 뭐 다시 돌파하면 더 세겠죠. 하지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른 데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얘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 왜냐면 여기 돈이 풀미스 몰빵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돈이 없어. 남은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들어가는 거야, 다른 종목을. 왜냐면 미래 에셋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예수급이 너무 작으니까 신용이 20-30%씩 이렇게 쓰이는 이 종목에서 한 3-4%딱 먹어버리면, 풀미수에 3-4%딱 먹어버리면 이 종목 하나로 끝날 판이었는데, 근데 많은 생각이 또 드네. 원래 그게 어저께 목표였거든요. 이걸로 끝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못 기다렸다. 아쉽네. 이게 왜 이렇게 못 기다렸냐면, 올라가는 것도 좋아. 올라가면은 여기 앞에 묶여있는 애들이 물량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도 괜찮아.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깨지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손절하기엔 또 애매해. 왜냐면 저가가 여기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장중에 수급이 막 들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지선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수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음날 뭐 펌핑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질 끄는 걸 보고 이제 종가 베팅을 한 경우에는 이게 당장 내일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인지하고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펌핑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일자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눌림을 받았으면은 저의 목표가는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지지 않았으면, 버텼으면 요걸 먹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몇 프로짜리냐?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결코.
풀미스 들어갔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죠. 6% 못해도 6%는 먹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잡아도 그죠? 6%면은 제 예수금의 6%면 꽤 크죠. 한 7, 8천원 나오는 거죠. 좀 많이 아쉬웠다. 거의 다 와서 포기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조금 이게 기회비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풀미스 쓰면은 요날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틀을 들고 와서 7,000원을 먹으면은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제 종목이 보이잖아. 우리는 종목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전에 나와서 다른 걸 매매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아쉬웠던 게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이 제 때문에 여기 미래에셋에 풀미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은 금액 그 짜투리 금액으로 산 게 두 준 거야. 근데 보시면 이 돌파할 때 들어갔죠. 그럼 여기까지 몇 프로냐는 거지. 7%짜리거든 이게. 요거까지 하면 8% 정도 먹었겠죠. 그러니까 8% 정도 수익을 쟤 때문에 날린 거지. 이상하게 나는 종배가 안 맞는다. 종배를 제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진짜. 종배 너무 편해 보여. 그리고 종배에서 비중을 때려가지고 먹고 제 예수금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돈을 벌게 된다면 종배에서 크게 비중 배팅하고 이런 데서 한 1, 2천만 원, 뭐 5천만 원 가지고 막 단타 때리면은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는 주로 여기서 경험치가 많은 거예요. 이 장중매매. 그래서 종가 배팅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사실. 종가 배팅은 굉장히 무서워요. 종가 배팅에 경험도 없고 승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 물론 지금도 계속 연습 중이지만 저는 돌파 눌림은 다 그냥 웬만큼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손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뭔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돌파 눌림을 할 줄 안다 이게 아니라 손절을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막히는 거거든.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근데 종가 베팅은 아는 게 별로 없어. 일봉상 차트를 보고 저도 들어가는데 그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아직 없어요. 돌파나 눌림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잘 먹었죠. 뭐 더 이상 이거는 할 얘기가 없고 에코프로가 어저께부터 약간 삐리했어. 어저께부터 약간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 돌파했던 거. 일봉입니다. 요 흐름이 약간 어저께 제가 조금 노렸던 거거든요. 지금 박스 밑바닥에도 잘 다지고 있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에코프로머티가 2차전인가?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걸 돌파할 때 돌파하는 흐름이 보일 때 들어갔습니다. 여기죠, 여기. 돈이 막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때 사서 이때 사면 이제 제가 저희 저가는 여기잖아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깰 뻔했어. 손절 나갈 뻔했거든요.
예. 여기서 손절 나갈 뻔했다. 딱 받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일 고가도 지금 라운드 픽의 가격이고 전일 고가고 하니까 저는 이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눌렸을 때 들어가려고 한 건데 조금 그냥 급했던 거죠. 이런 거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좀 눌렸을 때 잡았으면 좀 더 수익률이 컸을 것 같은데. 예. 그래 여기서 눌릴 때 잡으면 사실 이런 데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좀 과하나? 예. 어쨌든 평단가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 장중 매매할 때는 한 틱 한 틱 그 싸움이 커. 어쨌든 요걸 깨지 않아서 잘 버텼죠. 예, 하마터면 털릴 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요런 거 떨어지는 것도 무시하죠. 왜냐면 평단가가 깡패니까. 요거 떨어진 거 왜냐면 여기서 이것도 아쉬워요. 되게 이게 작은 또 사이즈가 아닐 거거든. 거의 2% 가까운 거잖아요. 예. 작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아쉬워.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담보 잡고 하는 거예요. 내 수익금을 다 반납할 때니 버텨보고 더 높은 데서 팔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데서도 팔 수 있고 요런 데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팔면은 상관없어요. 수익이 났으면. 수익은 언제나 오르니까.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 낸다 했을 때는 내 수익금을 반납할 준비를 하고 이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면 좋죠.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원칙들 있잖아요. 자기발의 원칙?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이런 것들 말고, 손절을 이때 해야지 이런 거 말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나는 종배만 하겠다. 또는 나는 종배를 할 때 무조건 3시 30분 그 동시효과 때만 사겠다. 미리 사지 않겠다. 또는 나는 시간에 의해서만 산다. 나는 시초가에서 돌파로만 한다. 그 외에도 되게 많죠. 나는 무조건 복귀를 하겠다. 나는 복귀를 할 때 아주 상세하게 적겠다. 그래서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나는 복귀는 안 해도 종목 오늘의 종목을 한번 정리하겠다. 또는 내일 갈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게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쌓였을 때 수익도 나고 발전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저는 웬만하면 동시에, 왜냐면 못하니까 동시에 하려고 그러는데, 복귀는 저는 그냥 인정했어. 블로그나 저의 노트북이나 노트 같은 데다가 글로 적거나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게 너무 저는 시간 낭비라 생각해.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알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지루하고 미쳐버리겠어. 내가 잘 못하는 걸 하면은 지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영상으로 내 영상을 보고 제대로 분석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정도까지는 내가 매일 복귀할 자신이 있다. 요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매일 복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복귀인 거죠. 예. 별 대단한 걸 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리고 이걸 아마 손으로 적거나 블로그에 적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남기는 게.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블로그나 이런 데 남기잖아요. 저는 분명히 한 달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지. 제 기준에서는. 각자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게 나아. 다들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복귀하고 매일 종목도 보고 뭐 다 돌려보고 뭐 다른 유튜브도 보면서 고수들 얘기도 한번 경청하고 막 온갖 방법이 있는데 다 중간에 멈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멈추지만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만 하면은 우리도 언젠가 고수들처럼 그런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예. 꼭 100억, 몇백억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월 500, 월 1000 정도까지는, 예. 그럼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월 몇백, 월 1000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월 2000.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보다 나은 수준은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언젠가는 알게 된다. 근데 이제 100억이나 그 이상 막 이런 것들은 뭐 특별나서라기보다 그 배팅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 배팅력. 근데 배팅력도 사실 경험치거든요, 사실. 자기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신있게 쫄지 않고 배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수준까지는 누구나 된다고 하니 저는 되도록이면 저는 다른 모르겠어요. 제가 돌파를 잘하는지 눌림을 잘하는지 종배를 잘하는지 시가 배팅을 잘하는지 다 모르겠어. 스캘핑을 잘하는지 뭐 스윙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증명된 게 없어. 다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데이터는 오전 10시까지만 하면은 수익이 나더라.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기만의 보편적인 원칙을 잘 생각해서 그런 서적에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침부터. 예. 그런 걸 지키는 그 사소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말이 길었죠. 또 쓸데없이. 내일 뵙겠습니다.